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정재학 시인이 이재명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도 능지처참형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말로 시작했는데요. 능지처참형에서 능질한 산채로 살을 회 뜨는 형벌로 사형 중에서도 반역 등 중죄인에게 실시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친중 이재명은 지금 권력을 쥐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최근 미국이 제거한 이란의 하메네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멕시코의 마야광 엘 멘초 등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들이란 점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은 중국을 치기 위해 주변 정지 작업을 하는 중이다. 다음은 북한이 될 것이다. 반미 선동의 원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미를 외치며 친중 노선을 걷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그들도 미국의 정지 작업에 조만간 처참한 운명에 처하리라 본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칠 명분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이재명 내각과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미주의자들이며 과거 문재인과 이재명 정권에 북한과 중국이 작용한 부정선거 의혹이 깊이 개입되어 있으며 거기에 가장 강력한 명분으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처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 고로 미국은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 나라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무수한 간신과 충신들이 있었지만 중국의 나라를 팔아 넘기려다 죽은 자는 인조반정의 1등 공신 김자점이었다. 그는 효종의 북벌 정책을 청나라에 알리는 등 반역이 들통나 나이 63세에 능지처참형을 당했다. 이재명도 현재 나이 63세다. 그는 문재인의 뒤를 이어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 전국에 걸쳐 수없이 세워지는 차이나타운, 그리고 토지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혜택, 심지어 중국인을 짱깨라고 부르면 처벌하겠다고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재명 역시 조선시대라면 능지처참형에 처해야 한다. 중국이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악행은 동북공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영토와 역사, 김치공정, 한복공정, 문화공정까지 실로 전방위적인 침략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마오당이라는 댓글 부대를 동원한 정치 개입과 중국인 투표권 부여 등에서 우리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확신하고 있다. 조선족과 중국인들의 이민정책도 한반도 점령을 위한 속국화 과정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수많은 언론인과 여야를 가리지 않은 정치인 포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기술 탈취를 통해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방위산업 등 대한민국 산업 고사작전도 병행되고 있다. 천벌을 받을 짓들이다. 중국은 심지어 지금도 압록강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 붕괴 시 북한을 침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북한 점령 계획. 이것이 이른바 중국의 병아리 계획이다. 이에 이재명은 중국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국의 수많은 범죄 사실을 묻어버리고 오직 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돌린 것이다. 그리하여 이재명의 반역은 능지처참형이 맞다. 능지처참형에서 능질한 산채로 살을 회 뜨는 형벌로 사형 중에서도 반역 등 중죄인에게 실시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대명률에서는 능지처사라 하였으며 한국에서는 능지처참이라고 하였다.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자에게 행하는 형벌이다. 능지처참형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능질한 본래 경사가 완만하여 천천히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구릉지를 의미한다. 이 말의 의미가 변하여 사람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의 이름이 된 것이다. 1000번 칼질을 해서 죽인다 해서 살천도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죄인에게 6000번까지 난도질을 가한 기록이 있다.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우며 고통스러운 방법에 해당하는 사형 방법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수많은 사형 방법이 있었다. 살가죽을 벗기는 박피, 허리를 자르는 요참,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부관참시, 양쪽에서 잡아당겨 목을 졸라 죽이는 액수, 끓는 물에 삶아 죽이는 팽자, 사형수라 해도 어지간히 큰 죄를 짓지 않는 한능지형에 처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주로 반역행위가 해당되었으며 죄질도 아주 나쁜 데다가 괘씸죄까지 더해졌거나 형을 선고하는 사람이 죄인에게 깊은 원한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형벌이다. 바로 이 형벌이 김자점이 당했던 능지처참형이다. 중국은 대한민국 속국화 전략으로 친공산주의적 성향인 민주당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위 친중 세력들을 양성하여 한반도를 지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은 장성택을 처형하여 북한 내부 친중 세력을 끊어버렸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아직 진행 중이다. 박근혜와 윤석열의 탄핵은 바로 민주당 쪽 두 사람, 문재인과 이재명을 이용한 대리통치를 하기 위함이라 판단된다. 최근 중국산 분유를 먹고 3명의 프랑스 아이들이 죽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는 중국이다. 마약 재료인 펜타민을 멕시코로 들여보내 미국을 마약으로 파괴시키고자 한 중국. 중국산 분유는 현재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다는 소식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중국산 식재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재명의 친중 정책은 중국의 속국화 전략에 호응하는 반역이다.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김자점은 63세에 능지처참형을 받고 죽었다. 이재명도 중국의 속국화 정책을 따라가는 반역자다. 역시 김자점과 같은 63세다. 죽어 마땅하리라. 여기까지가 정재학 시인의 발언 요지입니다.
표현은 거칠고 비유는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국가의 방향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논란의 중심은 단순히 한 정치인을 향한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정치의 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가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이 대통령 된 지 8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어떤 사건과 역경에도 꺾이지 않았던 정의로운 에너지가 사라졌다는 느낌이 가득하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선출되고 국정 최고 통치자로서 행세를 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적 상식과 도덕 기준에 크게 어긋난다. 국민적 통합을 모른 척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모습이 더 크게 보일 뿐이다. 국민을 통합하며 현실 상황을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에는 어림없이 미치지 못한다. 조그마한 일을 자랑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곤란한 일, 생색나지 않는 일은 딴 사람에게 미루고 모른 척, 아닌 척한다. 대통령의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며 부처별 기관별 업무보고나 국무회의를 TV중계로 생방송한 것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처음 보는 일이다. 하지만 실제는 자신을 홍보하는 일에 방송을 동원하는 것이며 방송이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면박 주거나 공개망신을 주는 행동을 거듭했다.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다. 길거리 건달들도 무시하는 양아치들조차 대놓고는 하지 않는 일이지만 이재명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한다.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을 없애거나 기소 자체를 없던 일로 하려는 듯 재판중지법이니 법외국죄니 하는 해괴망측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판사나 재판부를 겁박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기도 하고 무슨 발언이라도 하면 장난감 투정하는 어린애 다루듯 비아냥이 쏟아진다. 입법부를 장악한 지는 오래고 행정부도 넘어갔다. 오직 사법부만이 본래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집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같은 진영에 속한 판사들은 법조문과 상관없는 미리 정해진 판결로 낙인 찍는다. 국민의 팔다리를 묶고 입을 틀어막는 제약이 법이라는 명분으로 위장하여 만들어진다. 법의 심판을 받던 피의자가 대통령이 되더니 법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마구잡이 입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라 안에서만 그런가 국제외교에서는 더욱 혼란스럽다. 미국과는 어영부영 객이고 중국이나 북한에게는 귀염받겠다며 온갖 아양을 다 떨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느 쪽에도 신뢰받지 못하는 길 잃은 나그네 신세가 되었을 뿐이다. 우방과의 신뢰는 가볍게 여기고 경계해야 할 상대에게는 오히려 환심을 사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니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졸개처럼 취급할 뿐이다. 북한 정권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했고 대북확성기 방송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한미 간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회피하거나 축소하려 기를 쓴다. 이재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한다고 할 뿐 비판에는 눈을 감는 추종자들이나 언론의 편들기, 색깔이 비슷하기만 하다면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누구든 찍어주는 전라도 지역 유권자들이 뒤를 받쳐주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뿐이다. 우리가 3.1절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것은 외세에 맞서 국민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항거한 기계를 잇지 않기 위해서다. 국권을 빼앗긴 시절에는 싸워야 할 상대가 분명해 보였지만 지금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며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 하나쯤 모른 척 한다고 대한민국이 무너질까. 무관심과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적을 도울 뿐이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과 헌법 그리고 국민 주권은 영원해야 합니다. 전과사범 이재명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공산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그리고 하메네이 그럼 다음은 누구일까요? 지금 시민이 가장 들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